안녕하세요. 장호금융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고 여러 가지 좋은 수식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좀 외면을 받기도 하고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수많은 그 국민 주식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많은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주가 시가총액을 좀 아셔야 됩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총 시가총액은 한 2,500조 원 정도 되네요. 여기서 외국인 비중이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739조 원 정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 가운데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입니다. 348조 원인데요. 예전보다는 그 비율이 많이 줄었죠. 이 삼성전자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348조 원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약 53%, 183조 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30%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보통 우리가 외국인들이 2, 3%만 빠져나가도 코스피가 막 추락해버리죠. 또 이것뿐 아니라 현물 아니라 파생상품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역할은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현금 지급기처럼 언제든지 빼나갈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보면은 이 빨간 색깔이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엄청 빠졌죠. 그 다음에 이 파란, 초록 색깔, 이 색깔이 뭐냐면은 외국인들의 비중입니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의 주식 비중인데요. 56.501이 비율이 되었을 때가 이 삼성전자가 거의 9만원 가까이 갔을 때입니다. 이럴 때 뭐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현재 한 53% 정도 되니까 약 3.5%가 빠졌는데 9만 전자에서 5만 전자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인 비중이 53%나 되는데 거기에서 3%만 빠져버려도 주식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구조가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그럼 반도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반도체 지수도 좋지 않으면서 삼성전자도 함께 내려간다.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 빨간 이 색깔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근데 이 파란색이 삼성전자입니다. 엄청난 이런 괴리가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거나 현상을 유지하는데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이루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주 TSMC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어떤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견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HBM이라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D램이 굉장히 고급화된 사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SK 하이닉스를 살까요, 삼성전자를 살까요 하는 이 유튜브를 한 1년 전에 이렇게 게시한 적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올려놓겠습니다. 어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어느 교수님이 HBM이라는 이 고대역 광역 메모리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찾아갔는데 외면을 받아서 SK 하이닉스로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라고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를 한번 만져보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특히 게임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갈아 끼웠던 게 있습니다. 사양이 좋을수록 게임도 잘 돌아가죠. 그래서 챗GPT를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돌려 그러면은 일반 램으로 되지 않죠, 그죠? HBM 고대역 광역 메모리
그것도 처음에는 4단, 뭐 이렇게 해서 8단, 12단, 13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SK 하이닉스는 일찍 개발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그 납기를 그 구격 제품의 적격성을 아직 맞추지 않고 있죠.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와서 사과를 했고 앞으로 미래의 비전에 대한 얘기도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이사진이나 경연지들 보면은 그 반도체를 전공하거나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의사결정자들은 보면 재무 담당자, CFO 이런 쪽에서 결정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고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를 보면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매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2022년도 보면은 9월경에 보면 최저가가 51,800원이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제품이나 앞으로 미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망하지 않을 기업일 것 같으면 바로 이럴 때가 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7만전자, 8만전자 갔을 때 일반 고객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꼭대기에서. 근데 이럴 때는 거의 관심을 안 가져요. 삼성전자 곧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니까 현금성 자산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만 하더라도 110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또 축적한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가는 여기서 4만전자도 올 수 있고 3만전자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 8만 원대에 이 주식을 매수했을 때 이런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언제 자기의 본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5만 원대에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는 굉장히 편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동영상에도 소개되었습니다만 세계적인 운영사죠. 블랙락이라고 조단위가 아니고 경단위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한국 주식을 블랙락이 보유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전부 매수 시기가 이런 시점이 아닙니다. 매수 시점 이런 시점이 아니고 이런 악재가 나올 때 이런 때 교묘하게 이럴 때 거의 매수를 했어요. 이런 시점에도 오늘 또 그동안 좀 팔던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복잡한 건 모르더라도 저점에 매수하면 그래는 기회는 있다 이겁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10억 하던 집값이 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5억으로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5억 하는 집값이 다시 10억으로 원산복귀될 때 또 달려들어서 부동산이 10억에서 20억 간다. 이런 뉴스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집니다. 제가 PB로서 생활해 왔던 가운데 대부분 부자가 된 고객들은 이럴 때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앞길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만 알더라도 지금은 매수 시기인가 또 더 떨어지더라도 원금 회복할 기회는 많다 이거죠. 삼성전자가 예전 가격대로 비유한다 그러면 58,100원 정도면 거의 곱하기 50에서 290만 원짜리입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 주식이 50만 원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 현재로 보면 그래도 이게 300만 원 가까운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호희 금융 아카데미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